수능 난이도 논란. 대통령은 교육부 장관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이조 교육장관 겸 사회부 총리가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는데 이게 화근이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특히 수험생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학 수학능력 시험과 관련하여 변별력은 갖추되 학교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출제하고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출제에서 배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조 교육부 장관의 이 대통령 발언에 대한 전원, 민주당은 강력히 문제 삼았습니다. 잘 모르면서 수능 언급하지 말라라는 취지의 비판이었는데요. 민주당 비판 들어보시죠. 파리로 출국 전 심심하셨습니까?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뭘 잘 모르면 제발 가만히 있기라도 하십시오. 내놓는 발언과 지시에 제대로 된 검토와 논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평소 교육에 관해 아무 생각이 없는 것이겠죠. 복잡한 교육 문제를 쾌도난마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착각 좀 하지 마십시오. 교육 개혁을 하라고 했더니 작년 만 5세 초등 입학을 꺼내 학부모님들의 마음을 나쁘게 하고 올해는 설익은 수능 폭탄을 꺼내 수험생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변별력 있는 공정한 수능이 아니었다란 말입니까?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유승민 계, 이준석 계도 윤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유승민,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대통령이 수능에 대해 뭘 안다고. 이준석, 어제자로 강남 목동 분당도 격전지가 되었다고 한다. 잘하면 수성구도. 뭐 여기는 글쎄 여권으로 더 이상 묶어서는 결이 좀 다르다라는 얘기가 많기 때문에 야당보다 어떻게 보면 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대통령실이 교육부 장관 발언을 정정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분야의 문제는 수능 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 무조건 사교육에 의존하라는 건 아닌가라며 대통령 발언의 진의는 사교육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커지고 공교육이 붕괴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였는데 이걸 단순히 교육부 장관이 수능 난이도 논란으로 잘못 전달했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책임론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교육 개혁 의지를 수능 난이도 논란으로 변질시킨 데 책임이 있다라며 대통령이 엄중 경고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글쎄요. 기자 출신의 김수경 교수님, 대학 교수님이시잖아요. 이 논란 어떤 논란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이 수능이 이제 사실 너무 어렵게 출제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소위 말해서 킬러 문항이라고 해가지고 교수인 제가 볼 때도 이게 정답이 뭔지 잘 모르겠는 그런 아주 어려운 문제들이 계속 출제되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이 보기에는 이렇게까지 교과 과정에도 없는 새로운 지문으로 어려운 문제를 내면 사교육 시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예. 그렇기 때문에 교과 과정에 있는 내용들로 출제하도록 하자. 그래서 사교육을 줄이자라는 취지셨던 것 같아요. 이걸 발표하는 과정에서 교육부 총리가 이제 학교 교육 과정에 없는 것은 출제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했더니 대통령실에서는 우리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냐. 학교 교과 과정이 아니라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나오지 않는 거는 수능에 출제하지 말라고 얘기했을 뿐이다. 이 발표가 굉장히 왜곡됐다라는 얘기를 한 건데요. 사실 크게 다르지는 않은 얘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문제 제기에는 동의를 합니다. 수능이 너무 어렵게 출제되고 또 어떤 지문이 어디서 나올지 모르다 보니까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뭐 기억들 하시겠지만 학력고사 세대들은 다 교과서에 나오는 것들로 변별력을 해서 그때 뭐 문제가 쉬웠던 것도 아니에요. 그걸로도 충분히 사람들을 어느 대학에 진학하고 다 했거든요. 아마 이제
지금의 그 사교육 시장이 너무나 왜곡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신 것 같은데 논란이 되는 부분은 이게 수능을 얼마 앞두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나오다 보니까 지금의 고3 학부모들은 너무나 걱정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수능이 그럼 쉽게 나온다는 얘기인가? 지금까지 준비해온 이 과정이 있는데 그게 갑자기 흐름이 바뀌어버리면 우리 애는 어떻게 시험을 보라는 거지? 이 불안이 가중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론에 좋지 않게 작용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지금 고3 학부모냐 아니면 초등생 학부모냐 중학생 학부모냐에 따라서 지금 이 어떤 문제 제기에 대해서 의견이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로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 건 사교육 시장에 이렇게 의존하게 되는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는 문제가 어려워서도 그렇지만 너무 자주 변해요. 입시 제도가 너무 자주 변하다 보니까 모르겠는 이 학부모들은 불안하니까 결국은 대치동에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어떤 좋은 제도를 만들어서 그걸 좀 지속적으로 정권이 바뀌더라도 교육 제도를 너무 자주 바꾸지 않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민주당에서 지금 아무것도 모르면서 왜 교육에 대해서 말하냐 그냥 입 다물고 있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하는데 사실 그렇게 따지면 소위 말하는 그 이해찬 세대라는 세대가 있어요. 이해찬 그 전 당대표가 교육부 장관을 했었거든요. 그때 갑자기 입시제도가 엄청나게 바뀌어가지고 수시라는 제도가 막 많아지고 이러면서 교육 과정에 아주 혼란이 오면서 저는 그때 상당 부분이 사교육 시장으로 갔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너무나 입시가 대대적으로 바뀌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분은 뭐 교육에 대해서 엄청난 전문가여가지고 교육부 장관하고 그 엄청난 제도를 바꿨습니까? 뭣도 모르면서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할 얘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어쨌든 대통령이 강조한 건 학교에서 충실하게 배운 아이들이 열심히 하면 수능도 잘 풀 수 있게끔 공정한 입시를 강조한 건데 야당에서는 뭘 심심했냐라고 비판한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문제 제기하고 그런 여러 가지 취지 이런 건 좋은데요. 사실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무게 말, 정책, 최종 결정권자인데 저렇게 수기 없이 절차 없이 본인이 말씀을 해놓고 나서 그걸 또 밑에 참모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않습니까? 근데 보시면 공교육, 교육, 그게 학교 수업입니다. 공교육이 학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쉽거나 어렵거나 아니라 그런 불확실성에 대한 어떻게 보면 150일 남은 고3 학생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힘든 부분이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는 학생 입장에서는 쉬운 수업, 어려운 다 해야 됩니다. 더 부담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는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책을 결정하는 것보다는 밑에 참모의 의견을 듣고 국민적 여론 수렴을 해서 절차대로 하면 되는데 이번에도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본인이 직접 어떻게 보면 쉽게라기보다 편하게 이야기한 것이 왜곡되고 오해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저것이 혼란을 넘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시험에는 대통령 좀 제외, 가만히 계신 게 맞다. 왜? 지금 국민들 대상으로 영어 시험, 듣기 시험 했잖아요. 바이든이냐 날리면. 그리고 국어 시험도 있지 않습니까? 100년 전 일로 일본이 무릎 꿇으면 안 된다 했는데 국민의힘 당대표 수석 대변인은 이것은 주어가 윤 대통령이 아니고 일본이라고 했는데 본인이 윤 대통령이 주어 맞거든요. 그 시험을 계속 이렇게 하면 진짜 수능 시험도 힘들기 때문에 시험 교육에 대해서는 가만히 계신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자, 그럼 최근까지 비교적 최근까지 수험생 아이들을 키워본 학부모 정혁진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애가 둘인데요. 예. 수능을 5번 봤어요. 네. 그래가지고 저희 때는 이제 찬바람 불면 좀 애들이 공부하기 시작하는데 예. 요즘은 찬바람 이전에 사실은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1, 2학년 때부터 그냥 그 대학 진학을 위해서 저희 때랑 다르게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수능은 물수능대로, 불수능은 불수능대로 다 유리한 사람이 있고 불리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당연한 이야기를 해도 수험생과 수험생 부모 입장에서는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대통령 말씀하신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교육 받지 않으면 대학 못 가는 게 그게 정상입니까? 제가 깜짝 놀라는 게 우리 애들 이제 수능 준비하고 막 그러면서 보니까 사교육 스타 강사가 연봉이 예. 200억, 300억이에요. 저는 처음에 20억, 30억인 줄 알았는데 거기에 공이 하나가 더 붙는다고요. 그래가지고 그 스타 강사들이 진짜 손흥민보다 돈 더 많이 벌고요. 예. 그다음에 그 누구야 유현진보다도 더 연봉이 더 세요. 그런데 운동선수들보다 더 오래 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뭐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가재나 붕어도 비싼 사교육 받지 않고도 서울대나 요즘은 서울대가 아니고 의대죠. 그 의대 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된다는 게 지금 대통령 말씀하신 취지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없는 길을 만들어가지고 그 의대를 보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결국은 다 취소가 됐지만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대해서 여당이나 야당이나 별로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그냥 더 이상 수험생들 자극하지 말고 대통령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 변별력 해가지고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를 내는데 집중을 해야지 이렇게 막 사람들 자극해가지고 이것도 정치 선동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야당에서 논란이 불거지자 교육부 장관에게 책임을 떠넘긴다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의 지시는 이미 지난 3월부터 있었는데 교육부 장관이 이를 국민들에게 제때 전달하지 않았고 교육 정책에 잘 반영되지도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사교육비 문제 인식 속에 공정한 수능 지시는 3월부터 있었다. 그런데 6월 모의 평가 결과가 그 결과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 지시를 제대로 이행됐는지 감사할 계획이다라는 이야기도 꺼내 들었습니다. 유상범 의원 이야기 들어보시죠. 수능이 본래 역할대로 학생들의 실력을 정정당당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 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모두가 응시하는 수능을 위해 자녀를 학교가 아닌 학원에 보내고 있다면 그것이 상식적인 사회입니까? 사교육 근절을 위해 공정한 수능 그리고 공교육의 정상화를 통해 교육 현장에서의 공정을 바로 세울 것입니다. 자, 박정호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분명 아쉬운 점은 있어요. 가령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교육 전문가지 브리핑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대통령 보고할 때 대통령 지시가 있으셨으면 거기에 배석했던 누군가가 브리핑을 잘 정리하는 누군가가 좀 조력을 해주고 이주호 장관이 대통령 말씀을 잘못 전달하면 현장에서 좀 부연 설명해서 이런 혼란이 안 생기게 했어야 한다는 점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서 쭉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말씀 주신 거에 기본 취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찬성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교육부의 수능 담당 당국자들이 어떻게 왔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왜곡돼 왔잖아요. 이게 그냥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이런 일들이 생겨왔었던 거잖아요. 그걸 고쳐야지 고치지 않고 여태 이런 눈치 저런 눈치 보다가 왜곡된 시장을 만들어주고 사교육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커져만 가고 있었고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과연 몇 %가 아이들 진학 지도에 올인하고 계신지 모르는 이런 상황까지 온 거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스스로 자정하고 개혁하고 변해야 되지 그걸 또 아니라고 저항하는 거는 전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말씀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럼 교육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차관이 지금 감사를 한다지만 그 부분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 있어서 교육부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지나치게 우리가 부처 카르텔에 얽매여 있었던 건 아닌지 돌아봐야지 우리 사회가 발전하지. 우리 아이들 맨날 세상의 미래라고 얘기하면서 저 아이들 이용해서 우리 이권 카르텔 유지하기 위해 했었던 건 없는지 저는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